비타민C 파우더를 여기다 이렇게 쑥 섞어주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지금 아직 혼합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얘를 딱 혼합을 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전부 물로 만들어 버려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들 얼굴이 박피가 돼서 하얗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비타민C 파우더 같은 경우는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있는 주름도 개선하고 또 주름도 예방하거든요. 반면 잡티나 검버섯이나 주근깨 같은 피부 속에 있는 것도 하얗게 바꿔주는데 얘밖에 다른 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꽃이 이제 만발하는 봄철 4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평강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봄맞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올려드린 비타민C 파우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얼굴에다 바르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만드는 데 있어서 불빛 밑에서 이거 만들어도 되냐, 만들어 놓고 발라도 되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저처럼 얼굴에 주름이 많고 기미도 있고 검버섯도 있고 잡티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정말 탁월한 데다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름 개선 또 주름 예방 이런 곳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예민한 그런 파우더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르는 데 있어서도 또 주의해서 발라야 되고 낮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돼요.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세안하시고 토너하신 다음에 그 위에다 바르시고요. 탄력감이 있기 때문에 당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바른 다음에 위에다는 크림을 바르신 다음에 치침하시면 돼요. 낮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되거든요.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트러블이 있거나 민감하거나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빨갛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바르는 걸 알려드릴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잡티가 워낙 많고 주름도 많고 여러 가지의 색소를 얼굴에 다 가지고 있다 보니 한 3년 전부터 저는 비타민C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알로겔로만 바른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에다가 섞어서 바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양하게 또 팩할 때도 막 집어넣고 바르고 팩을 하고 막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르는 방법이나 또 어떻게 혼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함량 파우더는 소량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천연재를 판매하는 곳에 가시면 5,000원 정도면 이렇게 소량 아주 작은 양의 파우더를 이렇게 팔고요. 쿠팡에 가시게 되면 영국산 고함량 파우더를 커다란 거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썼기 때문에 큰 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썼고, 이번에는 작은 거를 이렇게 또 제가 구매를 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코코넛 오일을 넣고 이제 약간 겔 형태이기 때문에 보습감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알로겔에 있기 때문에 당김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그 제형도 맞추고 당김을 조금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코코넛 오일에다가 이렇게 섞었는데요. 그날 섞었던 그거는 당일날 바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섞게 되면은 이거는 다음날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형이 무너지고 물이 돼버려요. 아마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섞었는데 물이 돼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C 파우더는 산성입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과 만났을 때 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효과도 떨어지고요. 만들어 놓은 거는 아무래도
따가운 거는 순화가 조금 돼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형도 물처럼 생겨서 바르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당일날 바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코코넛 오일과 알로게를 크림화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또 건조하신 분들은 글리세린을 조금 섞으시면 건조함이 조금 덜 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밤에 주무실 때 이거를 바르는 건데 요걸 바를 때 이제 비타민C 파우더를 그때 바르기 직전에 손에 덜어서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 이거 바를 때 형광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노출이 돼도 되냐? 물론 해나 형광등이나 불빛 같은 데는 노출을 하게 되면 산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즉시 바르는 거는 우리가 불빛 밑에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감안하시고 대신 섞어 놓지 마시고 크림을 이게 사실은 크림을 이렇게 덜어서 여기다가 소량 섞어서 얼굴에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파우더를 정말 아주 소량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바로 섞으면 손열에 의해서 물 돼요. 이거 보시죠?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바르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바로. 그래서 전체 바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 전체 바르게 되면 박피가 될 수도 있어요. 껍데기 다 벗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 잡티 진짜 많아. 요런 잡티 많은 곳에 부분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고 그대로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잡지 안경 낀데 요런 데도 착색이 있고 막 이래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시고 위에다 반드시 크림을 바르신 다음에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주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2달 이상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타민C 파우더 자체가 워낙에 고함량이고 강도가 산성이라 굉장히 세요. 그래서 효과가 되게 뛰어나서 피부 속에 있는 김이나 검버섯도 녹여내요. 대신에 오래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매일 해도 되냐요? 절대 안 됩니다. 매일 하시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자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쓰시는 거 권장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강철 피부도 잔잔하게 올라와요. 그러기 때문에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매일 쓸 수가 없고 일주일에 막 몇 번 쓸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쪼이면서 당기면서 탄력도 올리면서 얘가 굉장히 흡수가 빨라요. 왜냐면 코코넛 오일을 우리가 혼합을 해서 크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주무시면 당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위에다 반드시 크림을 바르신 다음에 주무시는 게 원칙이고요. 일단 크림을 보시면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림을 볼게요. 일단 만들어 놓은 크림은 제형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C 파우더를 여기다 이렇게 쑥 섞어주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지금 아직 혼합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얘를 딱 혼합을 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전부 물로 만들어 버려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섞어 놓으시면 안 돼요. 바르기 바로 전에 섞으면서 바로 바르셔야 돼요. 섞으면서 바로 잡티 있는 곳, 이런 칙칙한 착색 있는 곳, 검버섯 있는 곳, 상처 흔적 있는 곳, 이런 곳을 그냥 이렇게 바르셔요. 그리고 지금요 제가 이 손에다 섞었잖아요. 손을 티슈로 쑥 닦아봐 볼게요. 이렇게 하얘져요. 손 색깔이 이렇게
피부 속까지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손 색깔이 피부 속까지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내 얼굴에 있는 색소를 다 녹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쓰시고, 민감하거나 트러블 있거나 여드름 있으신 분들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섞어서 쓰시면 안 되고, 바르기 직전에 섞어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쓰실 때 이렇게 피부 자극이 되기 때문에 피부 진정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원한 쿨감을 주면서 자극이 좀 덜 되고 진정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알로겔이나 히알루론산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혼합을 해서 우리가 얼굴에 바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놓게 되면 굉장히 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셔요. 혼합하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또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쓰시면 되고, 자극이 막 어느 정도로 막 뒤집어질 정도로 되냐, 그건 아니고, 그냥 약간의 자극, 그냥 잔잔한 자극만 있어요. 특별한 자극은 전혀 없으니까 단기간에 잡티를 없애면서 주름 예방도 하고 주름 개선도 하면서 그냥 단기간, 잠깐 이렇게 쓰시는 거라 두 달 이상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주의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겔 히알루론산에 양 조절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진짜 소량, 아주 소량 미세하게 진짜 한 여기에 한 4분의 1, 5분의 1, 요 정도만 한 번 바르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섞어서 바르시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이제 비타민C 파우더를 우리가 혼합해서 쓸 크림을 먼저 만들어 놓는데, 크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알로겔은 이제 요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2스푼을 먼저 여기다 덜어주세요. 여기다가 덜어주시고요. 그러면 2스푼 정도면 며칠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요거 2스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녹였어요. 이렇게 녹여서 작은 스푼으로 1스푼을 섞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혼합해주세요. 그러면 알로겔만 이용할 때는 걸쭉하고 거기다가 비타민C 파우더를 갖다 넣게 되면 산성이기 때문에 물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랐을 때 쫙 붙어서 끈적임도 심하고요. 그리고 또 당김이 되게 심해요. 이거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김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비타민C 함량이 이렇게 피부 속으로 조금 흡수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코코넛 오일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섞어서 만드시면 겔화되어 있는 크림이 이렇게 조금 힘있는 크림으로 변해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섞어서 통에다 담아 놓으시고, 여기다가 분말을 섞으시는 게 아니에요. 요건 요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지금 조금 이제 잔여물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파우더를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소량만 딱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었는데, 얘를 여기서 저어주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되냐. 봐주세요. 이렇게 물이 돼요. 이래서 섞으시면 안 돼요. 물이 되거든요. 이래서 이거를 놔뒀다가 쓰시는 거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 저처럼 이제 비타민C 파우더를 3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효과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을 만들어서 파우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쓰시고요. 피부 건강하시고요. 봄철이니까 화사한, 화장을 안 했어도 화장한 듯한
맑은 피부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비타민C 파우더를 이용해서 히알루론산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파우더 열심히 바르시고요. 피부 하얗게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